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여러분,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우승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오넬 메시가 속한 인터 마이애미가 LAFC의 에이스들이 부안과 영입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이 헤드라인을 보고는 저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는데요. 부안과는 지난 시즌 메시와 득점왕 경쟁을 벌이며 끝까지 치열하게 맞붙었던 최고의 라이벌입니다. 그런 부안과를 인터 마이애미가 영입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보는 느낌이었죠. 물론 인터 마이애미와 LAFC의 관계가 토트넘과 아스널처럼 극단적인 라이벌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우승을 놓고 직접 경쟁하는 사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쟁팀의 핵심 에이스를 돈으로 데려오려 한다는 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이죠. 자세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부안과 영입 시도가 거절된 뒤 인터 마이애미가 최종적으로 베르테라메에게 1,500만 달러를 제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 마이애미는 멕시코 국가대표 공격수 헤르만 베르테라메를 몬테레이에서 영입하는 데 합의했으며 양측은 1,500만 달러 규모의 이적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거래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적이 성사될 경우 베르테라메는 MLS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 톱10 안에 드는 선수가 됩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이번 영입에 앞서 여러 잠재적인 영입 후보들을 검토하며 다양한 계약 조건을 타진해왔고 이번에도 특유의 과감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마이애미가 LAFC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부안과를 영입하기 위해 약 1,300만 달러에 달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하지만 LAFC는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부안과 역시 팀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안과는 현재 LAFC와 새로운 계약을 원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은 2027년까지입니다. 옵션 조항까지 포함하면 더 연장될 여지도 있지만 LAFC는 부안과가 팀에 장기적으로 남아주길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마이애미는 부안과 영입에 실패한 뒤 베르테람의 영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은 22일 새벽 6시 반에 나온 속보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메시를 영입한 뒤 인맥을 활용해 바르셀로나 출신, 아르헨티나 출신 선수들을 대거 끌어모으며 순식간에 강팀이 된 인터 마이애미인데 여기에 라이벌팀의 핵심 선수까지 빼가려 한다는 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댓글 여론을 보면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인터 마이애미가 MLS 전체를 사실상 자기 리그처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리그를 주무르려는 것 같네요. 부안과까지 데려가려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쏟아붓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적이 성사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MLS는 완전히 3류 리그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와 득점왕 경쟁을 벌였던 부안과를 영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축구는 돈으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죠. 손흥민과 부안과가 보여준 호흡과 시너지는 1,5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의 대표적인 에이스를 동부 컨퍼런스 팀이 데려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LAFC가 제정신이라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도대체 인터 마이애미는 축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마이애미 팬들이 말하는 야심이라는 건가요? 축구장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이지 돈으로 상대팀 에이스를 사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현지 팬들 역시 마이애미가 부안과 영입을 시도한 것 자체를 굉장히 치사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치사한 게 맞죠. 인터 마이애미와 LAFC의 재정 규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이애미는 메시를 중심으로 이미 몸값 높은 선수들이 즐비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반면 LAFC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솔직히 상당히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망주라며 영입한 윙어는 합류하자마자 수술대에 오르며 4월쯤에나 복귀가 가능하고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선수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미드필더 한 명을 영입하긴 했는데 스웨덴 출신의 유망주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2004년생으로 아직 어린 선수이고 프로 무대 경험도 2024년부터 시작된 단계입니다. 손흥민은 스웨덴 선수들과 인연이 깊죠. 토트넘 시절 호흡을 맞췄던 클루셉스키와 베리발 모두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다만 이번에 영입된 부디라는 선수는 아직 그 정도 급은 아니고 연령별 대표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과연 지금의 LAFC에 꼭 필요했던 자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여러 MLS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LAFC에는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골을 넣어줄 공격수는 손흥민과 부안가, 이 두 명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선수가 좋은 슈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줄 플레이메이커 유형, 패스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죠. 그런데 부디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강점은 드리블이고 약점은 창의성으로 꼽힙니다. 드리블 시도 횟수와 성공률은 현재 뛰고 있는 스웨덴 리그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볼을 몰고 얼마나 전진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레시브런 수치는 매우 높은 선수입니다. 개인 기술로 수비수를 제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동료를 살려주는 패스나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창의적인 플레이에서는 아직 물음표가 붙는 자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돌파를 하거나 태클을 이겨내고 전방으로 전진하는 능력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키패스 횟수와 찬스 메이킹 지표가 낮고 롱패스 정확도 역시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결국 LAFC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했던 창의적인 미드필더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은 아니라는 평가가 스카우팅 리포트에 대놓고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두 명의 영입보다는 낫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드리블이 강점인 선수를 데려온 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한 MLS 전문 미국 유튜버는 최근 LAFC의 오프시즌 행보를 두고 1점짜리라며 혹평을 내놓았는데 이런 평가가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를 영입한 건 분명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손흥민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선수는 단 한 명도 영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치사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부안가 영입까지 시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죠. 그런 모습과 비교되다 보니 LAFC의 행보는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LAFC가 바이에른 뮌헨 2군과 친선 경기를 치른 것도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미리 비공개 경기라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아무 정보도 공개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출전했는지, 스코어가 몇 대 몇이었는지, 연장전이나 승부차기까지 갔는지조차 전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양쪽에서 공개된 건 경기 중 찍힌 사진 몇 장이 전부였고 선발 명단이나 교체 명단 같은 기본적인 출전 정보조차 없었습니다. LAFC가 올린 사진을 기준으로 보면 에반스라는 LAFC 2군 미드필더를 비롯해 포르테우스, 팔렌시아, 홀링스헤드 같은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고 2004년생 센터백 로렌초 델라벨레도 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격수 유망주로 꼽히는 마르티네즈가 헤어스타일을 헛바꾼 모습도 눈에 띄었죠. 하지만 그 외에 눈에 익은 이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안가는 물론이고 틸만도 보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손흥민은 아예 경기에 뛰지 않은 듯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거든요. 이후 공개된 사진을 보니 손흥민은 출전 명단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니폼도 입지 않은 채 청재킷을 걸치고 LAFC 2군 코치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알고 보니 이 코치는 과거 레버쿠젠 시절 손흥민과 인연이 있었던 인물로 당시 손흥민을 많이 아껴줬던 코치라고 합니다. 결국 손흥민과 부안가가 없는 LAFC는 속이 꽉 찬 재료가 빠진 찐빵과도 같은 팀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유와 구독, 좋아요.